이번 시간에는 은퇴 환경 변화 이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퇴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은퇴 이전의 환경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 이전에는 대부분의 우리 근로소득자 내지는 모든 직장인들이 자산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내 자산의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지 이런 자산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어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적립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어떤 자녀의 결혼 자금, 나의 노후 자금 이런 어떤 적립을 하고 있으며, 또한 내가 언제 퇴직할 것인지, 내가 또 언제 승진할 것인지, 언제 우리 집안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퇴 이후에는 철저하게 이런 의식의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중심에서 현금으로 바꿔야 됩니다. 현금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우리가 은퇴 이전에는 본인이 하고 있는 고정적인 어떤 노동에서 내지는 본인이 하는 어떤 주된 일터에서 나오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지만 그 수입이 끊어지는 것이 은퇴이기 때문에 자산 중심에서 나의 어떤 평생 월급을 만드는 현금 흐름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 또 과거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적립했던 이런 것들을 언제 인출할 것인지 인출 중심의 사고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퇴의 불안은 예측 가능한 삶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무엇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예측 불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이전의 삶을 우리가 소와 같은 이런 인간으로부터 통제받는 삶을 살고 있었던 이런 삶이라면,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은 말과 같은 정말로 초원을 누비면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삶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은퇴 이전의 삶과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런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퇴를 앞둔 모든 사람들에게 소처럼 이렇게 인간으로부터 통제받는 영어를 받고 사는 이런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초원을 뛰놀면서 내가 누구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근력을 가진, 이런 경쟁력을 가진 말과 같은 사고의 전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은퇴의 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를 둘러싼 은퇴 환경의 변화를 보면은 은퇴 설계의 우선 새로운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은퇴 설계는 우리가 내가 얼마나 돈을 준비할 것인지, 내 은퇴자는 과거 우리가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은퇴자금 5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이런 중심의 돈 중심의 사고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월 생활비 300만원, 250만원 이렇게 모든 규모를 나이 중심이 아니라 평균적, 국민 평균 얼마 이런 평균적 개념의 사고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 또한 언제 은퇴를 할 것인가, 은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주로 이런 재무적 중심 그리고 평균적 중심의 사고를 가졌던 게 과거의 은퇴 설계라면, 최근에 변화하는 은퇴 설계는 약간 생애 설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은퇴라는 것도 나의 인생의 한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돈 중심에서 우리가 삶 중심, 라이프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또한 이 삶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은퇴 설계도 우리가 평균적 개념에서 독자적 개념으로 나한테 맞는 맞춤형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과거에 언제 은퇴할 것인가, 이런 은퇴를 언제 할 것인가 이런 모습보다는 이제는 나이 노후는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본인이 이루고 싶은 인생 후반전을 그리는 생애 설계 관점으로, 그리고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지 이런 어떤 비재무적인 이런 관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돈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은퇴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세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은퇴는 퇴직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퇴직과 은퇴는 완전히 다릅니다. 퇴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주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퇴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퇴직하면서 은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이후에도 제2의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 또는 창직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과 은퇴는 다르다. 그럼 왜 우리는 퇴직하면서 은퇴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퇴직 이후에도 집안의 대소사, 특히 자녀의 교육 결혼, 그 다음에 본인의 독립, 본인의 노후자금 이런 것들의 필요자금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퇴직하면서 은퇴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당신이 몇 세 정도 살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는 약 80에서 85세, 여자는 85세에서 90세 이렇게 답변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통 10년 정도는 더 산다고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30, 4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약 90에서 95세,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95세에서 100세까지 이렇게 장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은퇴 우리가 여명기간을 더 길게 최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5년에서 10년을 더 가산해야 되기 때문에 은퇴 기간이 그만큼 늘어진다는 그런 가정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또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기사를 보면은 저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데 이웃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우리가 중년파산이라든지 노년파산,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많은 그 일본의 그 노년층을 보면서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고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 세 가지를 대비해서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내가 충분히 은퇴에 대해서 대비한다면 이렇게 행복한 은퇴를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굉장히 은퇴 절벽과 같은 불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퇴 이후에는 우리가 크게 4단계의 삶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건강한 부자를 원합니다. 건강하면서 내가 자산이 많은 이런 부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가기 싫어하는 것이 아마 가난한 환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가난하면서 또 몸이 아픈 이런 경우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평범한 중산층의 사람들은 우리 직장을 다니거나 본인이 일을 할 때는 건강하면서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닌 이 중간계층에서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어떤 퇴직 이후의 삶이 소득이 뚝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건강한 빈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빈자에서 이 건강한 부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빈자에서 만약에 본인이 건강관리 잘 못해서 가난한 환자로 만약에 전락하게 된다면 이때 이후의 삶은 굉장히 비참한 노년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은퇴 이전에 결정해야 될 것은 내가 건강한 부자와 빈자의 중간층에서 어느 수준까지 나의 소득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나의 노년기의 삶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건 이웃나라 일본의 노후의 어떤 전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돈이 많고 자녀가 돈이 많으면 사랑받는 노인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만 만약에 부모가 돈이 없고 자녀가 돈이 없으면 무연사 예비군이 될 만큼 우리가 내가 노후 준비, 건강관리와 또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소득 준비 이런 것들을 젊을 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나의 어떤 자녀의 어떤 상황과 연결돼서 나의 삶을 결정짓는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자본주의가 발달된 우리나라 같은 이런 극도의 어떤 우리가 극도의 자본주의가 발달된 이런 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행복의 기준이 바로 소비 능력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욕망은 대부분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욕망이 떨어지지 않는 대신에 소비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우리 행복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굉장히 청빈한 생활을 하고 충분히 이런
소비로부터의 어떤 욕망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욕망은 떨어뜨리지 않는데 소비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은 우리가 견딜 수가 있지만, 만약에 퇴직 이후, 은퇴 이후에 약 30에서 40년을 과거에 본인이 살고 있었던 어떤 소비 능력을 제한받으면서 만약에 극도로 힘든 삶을 산다면 우리의 자본주의에서 가졌던 행복지수는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은퇴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삶의 단계를 어느 단계에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나의 노년과 연결되고 나의 행복지수와 연결된다는 이 삼각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을 통해서 은퇴를 대비하기보다는 일본 은퇴자의 현실을 보면은 무연사회라고 해서 일본은 현재 1년에 약 5만 명 이상의 무연사가 발생될 만큼 그만큼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떤 한계 노인들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표를 넣어서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일상품을 제대로 구입할 수 없어서 구매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한다든지 해서 노인들의 어떤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고, 또 많은 노인들이 간병 비용을 자녀들에게 부담하면서 이 자녀들이 실직하게 되면서 비용 압박으로 인해서 자녀와의 갈등 내지는 노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도 있고, 또한 노인들과 자녀들과의 어떤 상속에 관한 어떤 자산 갈등,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어떤 연금의 어떤 재원이 점점 고갈되는 것에 대해서 연금 의존으로 살고 있는 연금의 어떤 불안, 그리고 결국 이 부족한 돈을 위해서 평생 근로를 해야 되는 평생 근로의 이런 중압감에 대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책들도 나와 있는데, 무연사회라는 책도 있고, 또한 비용 압박에 따른 노후 파산을 다룬 노후 파산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0 하류 노인이 온다라는 이런 불안한 노인들의 삶을 예측한 책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또 과로 노인이라는 책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책들은 이미 출간된 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이런 책들을 구매해서 보신다면 훨씬 더 자세하게 일본의 상황을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 일본의 상황이 결국은 약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면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준비 없는 장수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퇴 환경의 변화를 과거의 관점과 현재의 관점에서 우선 5가지 관점에서 오늘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고출산, 우리가 약 1970년만 하더라도 평균 출생률이 약 4.51명 정도, 그 다음에 한 해에 100만 명 정도 태어났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0.84명으로 줄어들었고 한 해에 약 27만 명밖에 출생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자연 인구가 감소될 만큼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유년 인구가 증가했다면 최근에는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과거에는 낮은 기대 수명이었던 최근에는 높은 기대 수명으로 이렇게 완전히 인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고금리, 고성장, 고수익을 추구했다면 최근에는 저금리, 저성장, 저수익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노동시장을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일찍 취업하고 굉장히 평생 직장의 관점에서 일을 했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늦게 취업을 하죠. 그리고 취업률도 낮게 되고 우리가 평생 직장에서 이제 평생 직업의 시대로 바뀌었고 고령 취업이 증가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과거에 핵가족,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최근에는 1인 가구, 개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노후 인식이 과거에는 노인은 지원 대상이고 자녀 부양을 받고 그 다음에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대상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노인을 경제 주체와 자기 부양의 대상이고, 그리고 사회 참여를 하는 적극적 우리가 노인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구 변화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 추계에 가면
우리나라 과거에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보면은 유년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생산 인구의 비율들이 약 2015년까지 이렇게 급격히 증가를 하다가 이제 2020년 이후에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굉장히 두터워지면서 유년 인구가 굉장히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총 인구수는 약 한 5,2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수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들고 이제 유년 인구가 줄어드는 본격적인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고령화 한일 간 비교를 보면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일본이 1997년도에 일본 전체 인구의 고령화 비율이 약 15.7%였습니다. 15.7%에서 일본에서 2036년이 되면은 약 33.9%로 해서 15.7%에서 33.9%까지 가는데 약 39년 정도와 일본이 이렇게 걸렸던 것을 우리는 현재 2020년에 우리가 약 15.7%, 일본이 1997년도에 달성했던 15.7%를 우리는 23년 뒤에 2017년에 달성을 했습니다. 2020년에 15.7%를 달성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2036년 기준인 34.9%를 달성하는 것은 2040년이면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39년 동안 달성했던 노령화 비율을 우리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0년이면 달성하기 때문에 일본의 배의 속도로, 압축 고령화의 속도로 우리가 고령화를 달성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에 보시면 결국은 이 파란색 그래프, 우리가 이 그래프로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이게 2040년 정도 되면 고령화를 일본을 역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만큼 우리가 고령화 속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제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그 2000년도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5%였는데 2021년 현재 0.75%, 최근에 또 얼마 전에 해서 0.5%로 감면되었죠. 자, 그런데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은 2000년도에 7.5%였는데 현재 평균 2021년 1.2%가 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금리를 7.5%로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2000년도에 월 100만 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약 1억 6천만 원 정도의 정기예금을 맡기면 우리가 이자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우리가 한 은행에 1억 6천만 원 맡기면 월 100만 원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 2021년 수준으로 보게 되면은 약 10억 정도를 맡겨야 1억 100만 원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돈의 가치는 줄어들게 되고 일의 가치는 늘게 되는 이런 저금리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실업률은 늘어나게 되는, 우리가 과거에 고성장, 우리가 저실업의 상태에서 저성장 고실업의 상태로 어떤 경제 순환 구조가 굉장히 이렇게 선순환에서 악순환 구조로 바뀌는 이런 현상으로 바뀌는 것을 이 표의 추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면은 대학 졸업자 취업률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그래도 약 한 대졸자 10명 중에서 6명 정도가 취업이 됐다면 2020년도에는 10명 중 4명, 최근에는 이제 더 그 비중이 낮아질 만큼 급격히 우리가 청년층 실업 문제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서 아버지 세대보다 자녀들이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로 우리가 내몰리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3포 세대, 5포 세대, N포 세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만큼 굉장히
미래에 대한 어떤 암울한 어떤 것으로 예측되는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노동의 변화를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의 시대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물론 충분히 이 강의를 듣는 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관점을 예측하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의 어떤 평생 직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관점에서 보면은 직장의 안정성, 그 다음에 연봉 서열,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내가 결국은 나의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또 학교에서 배웠던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기준이었다면 미래 사회에서는 직장의 안정성보다는 다양한 커리어로 변화를 해야 되고, 또한 하나의 일자리가 아니라 평생 5개, 6개 직업이나 창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고, 과거에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기본적인 것보다는 내가 다양한 세미나라든지 전문 영역 이런 거에서 나의 능력을 키워야 되고, 이런 평생 학습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나이와 정보는 비례되지 않는 이런 낡은 사고에서 이제는 누구한테라도 배워야 된다는 정보의 다양한 경로 습득의 컨셉으로 자신의 능력을 우리가 평생 학습의 시대, 그 다음에 평생 노동의 시대, 평생 경력의 시대로 마인드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현재 1인 가구 비율이 30%가 넘어서 과거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았던 4인 가구 비중을 훨씬 뛰어넘는 이게 1인 가구가 대세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1인 가구가 대세라는 것은 이제 모든 준비를 자기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빠르게 우리가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노후에 우리가 황혼이혼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자산을 상대방과 나눠야 된다는 리스크가 커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젊은 층 내지는 또 예를 들어서 중장년층의 이혼 추세는 감소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검은색 그래프인 황혼이혼이라면은 결혼 후 20년이 지난 이런 실버 이혼을 말합니다. 이런 이혼 지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굉장히 노년의 삶에 1인 가구도 증가하게 되고 노년의 삶이 굉장히 핍박해지는 이런 현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부모를 우리가 부양하는 것을 우리가 가족들이 스스로 부양해야 된다는 것이 약 70% 정도였는데, 이게 약 2018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족이 부양한다는 비율이 3분의 1로 떨어졌고,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 줘야 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로부터 의지할 수 없다면 결국은 개인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노년의 인식의 변화가 지금부터 스스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인식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노후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보면은 우리가 크게 4가지 관점에서 노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액티브 에이징입니다. 자,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활기찬 인생을 즐긴다는 것인데, 그래서 인구 고령화 해법으로서 우리가 액티브 에이징을 통해서 인생은 100세 시대를 보면서 세컨드 에이지에서 서드 에이지로 발생하는 제3기 인생까지 도전하는 이런 활기찬 인생을 준비하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Successful Aging입니다. 우리가 성공적 노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공적 노화라는 것은 질병과 장애가 없고 적극적 사회활동을 참여하고 또한 우리가 경제적 풍요를 통해서 신체적 인지적 활동이 여유가 있는 아니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공적 노화라고 관점으로 이미 서구나 이미 고령화가 앞선 나라들에서는 성공적 노화, 액티브 에이징에서 이어서 그냥 성공적 노화라는 관점으로 이게 노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드 에이지라고 해서 제3기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내 인생을 일기,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는 시기에서 2기, 내가 책임을 지는 인생의 어떤 청장년 시기에서 우리가 퇴직 이후에는 노년기로 접어드는 것을 제3기 인생에서 제2의 어떤 자기 성취의 시기와 자아 실현의 시기, 인생은 새로운 어떤 정점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인생이 계속 성장 발전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제3기 인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앙코르 커리어라는 관점에서 내 인생의 어떤 퇴직 이후, 은퇴 이후의 진정한 자아 실현을 통해서 인생 후반기 일자를 통한 제3기 인생은 구체화를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그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김칠두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본인이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60세, 62세에 해서 지금도 활발하게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는 것처럼 이제는 과거에 본인의 어떤 경력 또 본인의 어떤 재능을 달려서 다양한 분야에서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하는 이런 앙코르 커리어들이 맞다는 것도 노후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은퇴 환경 변화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은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